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설 명절 잘들 보내셨죠? 감사 스마일은 설 명절을, 너무 좀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놀고, 또 잘 먹고, 잘 마시고 해서, 제가 설 명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11일 날부터 오후부터 조금 몸살 기운이 있다 보니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일 날도 제가 방송을 할 계획이었는데 하루 쉬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13일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방송을 못했고 핑계를 드려서 정말 죄송을 하고 그래도 늦게나마 오전에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시는 대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 명절 다음 날인 2월 1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복을 갖다가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다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믿음, 사랑, 소망, 건강, 웃음, 행복 중에서 제가 또 몸살이 좀 나 보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을 갖다가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이제 그 책 이벤트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분 제가 시그마님이신지 정확하게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일단 저의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메일로 이렇게 좋은 글을 갖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좋은 희망에 대하여 쇼펜하우어의 희망에 대하여 중에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희망에 대하여 중에서 이런 희망에 대해서 또 행운에 대해서 또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의 생각이 다르고 또 나의 자신감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또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신감을 갖다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소중하면 타인도 소중하다. 그리고 타인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니신다고 하면 반드시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경험을 했고 또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감히 희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설 명절도 지나고 이제 또 다른 희망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 곁에 곧 봄이 온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만요. 다들 설 명절 연휴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스마일은 정말 설 명절 때 정말 잘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도 보고 또 많은 것들도 먹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생각을 또 가진 그런 설 명절이었는데 마침 또 지난 2월 5일 날 연합뉴스에 용산의 100층 랜드마크 국제업무지구 세계 최대 수직도시 관련해가지고 이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지시겠지만 저는 특히 고양시에 사는 사람, 시민 한 사람으로서 특히 고양시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용산이 하루속히 하루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2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내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일단 스타트를 할 것 같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서울시 10년 만에 개발 계획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50만 제곱미터의 녹지라든지 45층 있는 스카이 트레일, 도보 생활이 가능한 컴팩트 시티를 갖다가 지금 만들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도심의 융복합 개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멋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조감도의 모습인데요. 정말 저는 용산이 개발이 돼야지만 일단 강남과 강북의 형평성이 좀 없어지게 되고, 특히 더 나아가서 고양시, 의정부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서울시와 같이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들이 더 많은 그런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내년부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 제가 희망을 오늘 드립니다. 또 지하부터 지상 공중까지 사업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또 조성이 되고요.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 야드에 약 4.4배 규모인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해서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날 밝혔는데, 개발계획은 시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서울도시주택공사, SH가 함께 마련하고요. 개발이익은 공공배분을 유도해서 사업 안정성도 확보하고 또 공공기관 주도 개발로 해서 조금 더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해서 203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될 전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제가 문득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창릉 3기 신도시와 같이 또 연계가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이제 메가시티 서울로 가는 데 있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또 신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희망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모든 생활 도보권의 컴팩트 시티를 갖다 만들 것이고요. 100층의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업무라든지 주거, 여가 문화 등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창릉도 지금 컴팩트 시티로 지금 만들어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산과 창릉을 이어지는, 그리고 여의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삼각벨트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국제업무조는 제3종 일반 주거에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올려가지고 최대 용적률 1700%까지 해서 100층의 안팎의 랜드마크를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복합존이라든지 업무 지원존,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등을 갖다가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을 900% 수준이 되게 지금 만들 것이고요. 국제존에서는 프라임급 오피스, 호텔, 광역 환승센터 등을 조성해서 랜드마크 최상층에는 전망시설, 어트랙션 등 복합 놀이공간도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복합존에는 업무 및 기업 시설, 기업 지원 시설이 입주하고, 또 지원존에는 주거, 교육, 문화 등 지원 시설이 지금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조감도만 보더라도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갖다가 용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이 또 더 한번 또 들썩이지 않을까, 저렇게 전망을 하고, 우리 고양시라든지 서북부에 이 용산이 개발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2배, 3배 이상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더 나아가서 교통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도 또 강구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렇게 또 발표를 하게 되면 신사에서 용산 구간에 지금 신분당선 연장 계획 착공도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용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북부까지 또 신분당선 연장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를 감히 드립니다. 지하부터 공중까지 사업부지 100% 수준의 입체 녹지를 갖다 또 만들 것이고요. 지상의 공원뿐만 아니라 공중 녹지, 순환형 녹지, 선형 녹지 등의 수직과 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해서 용산공원부터 시작해서 한강공원,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 보행축을 완성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환경교통기술을 도입해서 탄소 배출 제로 지구로 또 운영을 하고요. 용산역발 공항철도 신설이라든지 인프라 확충을 해서 용산 지역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57%에서 70%까지 끌어올리면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발생 교통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라고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건물이 아닌 지역 단위로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서울형 LEED를 최초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용산국제업무지구 스카이 트레일 조감도를 갖다 보시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은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삼성역이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또 여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앞으로 개발해 나가지만, 안타깝게도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게 스타트가 된다고 하면 아울러서 이제 불광역에 있는 또 랜드마크 빌딩도 지금 들어설 계획이고, 또 서울 DMC 상암동도 앞으로 이제 이쪽도 상암링으로 해서 더 멋지게, 그래서 용산과 같이 멋지게 또 변모할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2년 전에 용산과 고양시를 주목해라라고 해서 2022년 1월 2일 날 제가 아침 방송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용산 개발도 뭐 흐지부지 지금 되고 뭐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제가 어떤 이야기 못 드렸는데 2024년 갑진년 새해 지금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분명히 내년에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스타트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고양시도 한층 지금보다 더 도약을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메가시티 서울도 지금 구리라든지 지금 하남이라든지 김포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아마 메가시티 서울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물과 녹지를 활용해서 활력과 낭만이 흐르는 도시경관도 연출할 계획이고요. 또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혁신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고시를 끝내고 내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기후, 기술, 인구 등에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담아내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면 14만 6천 명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32조 6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를 또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번에만큼은 꼭 계획대로 꼭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해주시고 기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메가시티 서울로 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업무지구, 물론 여의도라든지 강남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강북에 이런 용산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만 서울의 중심이 더 확충이 되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의 3대 업무지구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4대 업무지구로 해서 용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강남과 강북의 그런 형평성들, 그리고 고양시라든지 그리고 의정부시라든지 그리고 구리시라든지 또 남양주시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한강 이북에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분명히 더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 작년에도 한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사업을 갖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이제 사업 시행 예정자인 뭐 코레일과 SH 그리고 서울시가 같이 이걸 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개발 이익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또 공공기관에서 이게 주도 개발을 해 나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빠르게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또 실현이 조금 더 실현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우리 대한민국, 더 나가서 서울시, 더 나가서 메가시티 서울로 가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해 나가는데 분명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가서 이제 불광에 있는 랜드마크라든지 또 상암에 있는 상암링, 서울링 이런 개발이라든지 또 상암 DMC 수행역세권 개발도 같이 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세계 속의 서울, 세계 속에 그리고 한강을 갖다가 즐기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강을 같이 끼고 있으면서 또 용산과 20km 이내에 있는 고양시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가 또 컴팩트 시티로 들어오면서 또 용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IT 업체들이 또 창릉 3기 신도시에 직주 근접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을 갖다가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0년 만에 이런 개발 계획을 갖다가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은 오늘 아침에 이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희망을 갖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100층의 랜드마크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면서 고양시도 메가시티 서울로 갈 수 있는 일조가 될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창릉과 용산과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상암 DMC까지도 같이 아울러져서 용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IT 업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런 국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국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용산에 만약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창릉으로 들어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용산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변모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우리 고양시에서 이제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스마일이 설 명절에 너무 많이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또 한번 가져보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이것에서 만족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더 큰 꿈을 갖고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더 높은 미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메가시티 서울이 꿈은 아니다. 그리고 용산의 100층의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곧 이게 시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같은 한강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물리적 거리도 가까운 이 고양시, 특히 창릉 3기 신도시의 그런 빛나는 미래라든지 또 고양시에 있는 인구 110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지금의 고양시보다는 더 나은 메가시티 서울로 발돋움해서 우리가 서울의 인프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이제 메가시티 서울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텐데 고양 시민들의 그런 현명한 선택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정말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스마일이 설 명절에 한번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이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설 명절 연휴 다들 보람차게 보내셨겠지만 또 설 명절 연휴 마치고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에 화요일 아침에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고양시에는 많을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더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